이야기 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세금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타이밍과 그리고 입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세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총 3단계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시는 세금과요, 그리고 또 보유하시면서 내는 세금, 그리고 파실 때 양도시에 내는 세금,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시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걷는 지방세 취득세가 되겠고요. 또 보유하시면서 내는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임대소득세라든가 부가세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판매하실 때 매도 후에는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취득세는 이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형주택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소형주택들은 보통 6억 원 미만이 많이 있겠죠. 자, 6억 원 미만의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6억 원 미만일 때는 취득세가 1% 구간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약 1.2% 정도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이제 큰 건물이나 또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10억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3% 구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1% 구간, 그리고 2% 구간, 그리고 3% 구간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인 우리 취득세라는 하는 것이 바로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래 4%인데 주택은 감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4%에서 농어촌 특별세와 또 지방교육세를 합치게 된다라면 약 4.6%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또는 상속이나 징여할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보유하시면서 내는 세금, 바로 재산세죠.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인데, 자, 과세 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실 때, 사고 파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6월달과 5월달에 접어들었을 때 5월 말일에 파셨는데, 그렇다면 6월 1일에 취득하시는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6월 1일을 지나서 이 잔금을 치르시면 기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고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과 그리고 토지분을 1년에 2번에 나눠서 내기 때문에 2분의 1씩 1년에 2번에 나눠서 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인데요.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부동산이 과열됐을 때 냈던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공시지가로 해서 5억 원 초과됐을 때, 합산한 금액이 초과됐을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9억까지도 된다라는 점인데, 자, 이 부분이 예전에는 부부 합산 과세로 냈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다가 이제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남편과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나눠서 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실 때 두 부부가 양쪽에 공동 명의로 하시게 된다라면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반반씩 내시고요. 특히 양도소득세는 한 사람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절세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사이좋게 둘이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을 보신다면 주택하고 토지로만 냅니다. 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요. 주택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그리고 1주택은 9억 원 이상,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대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원래 2017년도에 과세를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2017년도에 과세가 유예됐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관심도에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2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은 합산과세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조금 더 유예됨으로써 관심을 조금 더 나중에 쓰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나 주택을 살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가 있겠습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 상가는 몇죠? 4.6%로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취득세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 감면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은 1.2%인 240만 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4.6%인 이 920만 원을 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부가세는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 10%가 발생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내셔야 되고 주택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에 대해서 부가세가 납부가 되는데요. 보통 임차인한테 10%를 받아서 부가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하시고요. 임차인은 세금 계산서를 받으신 거 나중에 경비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냐 또는 일반 사업자냐 약간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살짝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오피스텔은요. 업무 쓰는 방식이 업무시설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목적을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자체가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걸 다시 또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생기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고 일반 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환급을 받아가게 되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이 부가세 부분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말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겠고요. 또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시 한번 본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목적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가세가 없고요. 또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세율 4.6%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라면 신축에 한해서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라는 점이 되기 때문에 약 85% 정도까지 감면된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일반 세율적인 부분이 바로 양도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세도 역시나 소득세 구간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용한다라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고 여기도 역시나 주택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정도의 기간을 유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욱 소장님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임종욱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는요, 부동산 상승기 투자 전략과 안전 대책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공덕역 6번 출구에서 가까운 르네상스 타워 1806호에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552-7440으로 주시면 되고요.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상승기에 있다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 이렇게 상승기에서는 부동산을 과연 꼭지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관점, 그리고 또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약 2시간에 걸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많이 참여해 보시면 많은 것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또 매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바로